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문가 조재영입니다. 이번 시간 포함해서요 3회에 걸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편에서는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이냐 그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득세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종합소득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세 번째는 퇴직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과세를 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요 뭘 사서 뭘 팔았을 때까지 올라간 그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입사에서부터 퇴사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과세하는 그 기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1년, 양도소득세는 뭐 대중 없어요. 뭐 하루일 수도 있고요. 30년일 수도 있고요. 퇴직소득세도 뭐 입사일부터 퇴사까지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과세한다라고 해서 이제 분류 과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종합소득세 관련인데요. 6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세금이 또 6가지가 있겠죠. 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내가 내 비즈니스 하면서, 그렇죠? 사업소득세, 그 다음에 나중에 은퇴한 뒤에 이제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 마지막으로 뭐 일시적인 이런 소득들, 그래서 기타소득세, 이렇게 6가지가 바로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6가지 소득입니다. 그래서 세율 한번 보시면요 소득세 자체는 6%부터 최대 45%까지고요. 이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같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6.6%에서 최대 49.5%까지 종합소득세율 구간이다. 뭐 이렇게 외웁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워밍업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했는데요. 그럼 금융소득이란 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금융소득이란 무엇이냐?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아까 그 종합소득 안에 있었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요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예, 요게 이자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국채일 수도 있고요, 회사채일 수도 있고요,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모든 종류의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요게 바로 이자소득입니다. 오케이. 또 좀 더 친밀한 거 있죠. 우리 은행에 가면 가입하는 예금, 적금,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나오는 이자 역시 이자소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배당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배당소득은 뭐냐?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주주에게 주는 배당. 네, 이게 배당소득이고요. 그리고 좀 신경 쓰셔서 조금 헷갈리시니까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펀드에서 나오는 이익금. 이게 이제 배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요, 재미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라는 겁니다. 원천, 미리 징수, 떼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를 들면 10% 이자를 주는, 뭐 그런 상품은 있진 않겠지만, 예, 10% 이자를 주는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얼마 가입했다고 할까요? 뭐 1,000만 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1년 뒤에 얼마가 나옵니까? 100만 원이 나옵니다. 기분 좋네요. 그런데 딱 이자를 받아봤더니 1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왜? 얼마를 띄어갑니까? 봤더니 15만 4천 원을 띄어갑니다. 이 소중한 내 돈을. 그래서 정작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이자는 84만 6천 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 이자 소득의 14%를 소득세로 미리 띄어가고요. 그 14%의 10%인 1.4%죠. 요거를 지방소득세로 띄어갑니다.
그래서 합하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15.4%네요. 예, 이 15.4%를 미리 떼어 놓습니다. 누가? 그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득까지 알아봤고요. 원천징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개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뭐냐? 1년 동안 내가 한 사람이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모두 더해봤더니 2천만 원 미치더라, 이하더라. 그러면요, 15.4% 원천징수 해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분리과세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걸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로 과세 의무가 종결됐다라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은 1년에 이자하고 배당만으로 2천만 원 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1년 동안 한 사람이 받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2천만 원 빼고요. 다행히도 2천만 원 빼고 초과한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종합소득은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요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국세청에 신고할 때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같이 합해서 신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예금, 적금은 뭐 클리어하게 되는데 주식 채권에서 버는 돈이 조금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 하나 해놨으니까 잘 보시죠. 주식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이에요. 그래서 금융소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나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 거래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발생시켰으면 비과세예요. 네. 그리고 채권 매매 차익은 아예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든 채권이든 매매 차익,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번 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은 배당소득입니다. 그게 한국 주식, 외국 주식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에서 얼마 배당을 받았냐 따지셔야 되고요.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는 무슨 소득이라고요? 이자소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요새 ETF 많이 하시죠? ETF. 거의 뭐 90조 가까운 돈이 ETF 있으니까 굉장히들 많이 하시는데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ETF는요, 국세청에서 보는 시각이 한국에 상장돼 있느냐, 미국에 상장돼 있느냐, 즉 해외에 상장돼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거든요. 펀드예요, 펀드. 그러니까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지만 법적으로 펀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드에 매기는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 주식은 펀드에서도 한국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번 돈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ETF도 펀드니까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ETF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 해외 주식에 한다든지 원자재 한다든지 또는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ETF는 그 매매 차익, 즉 ETF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것도 이거는 펀드에서 주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 부분을 제일 헷갈려 하십니다. 나는 ETF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았으니까 양도소득 아니에요? 아닙니다. 배당소득입니다. 예, 그리고 ETF에서 나오는 배당은 당연히 배당소득이죠. 자, 그런데요, 해외 상장된, 주로 미국이죠. 미국에 상장된 ETF는요, 요게 또 희한하게 국세청에서 주식으로 봐요, 얘는. 요게 희한하죠. 그래서 해외 상장된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입니다. 요게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예, 요게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해외 상장된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종합소득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자소득도 아니고 배당소득도 아니에요. 금융소득도 아니죠. 그냥 양도소득입니다. 하지만 해외 상장된 ETF라도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입니다.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께서 좀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한국에 상장된 ETF는 국세청에서 펀드로 본다.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주식으로 본다. 요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다시 보셔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하고 뭐가 금융소득이냐, 뭐가 배당소득이냐, 뭐가 이자소득이냐,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2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